2000년 초에 대기업이 2억만 대출 받아도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럼 문제가 된다니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 본인들이 팔고 싶은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물고 가겠지. 그런데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그냥 분위기만 너무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봐서는. 진짜 호구 한 명 물려라 라는 그 심보로 그러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아무리 강남이 서울의 요지다, 대한민국의 요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른 그건 아니라 봐. 내가 봤으면. 그냥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분양가가 지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2021년도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 그 당시 때 최저시급 오르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오른 것 같아. 또 지켜봐야지. 지켜보면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출도 본인이 받았을 때 다 갚을 수 있는 범위선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는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만 갚는다? 그거는 허당이야.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1년 만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그 상승장의 타이밍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또 만약에 그때 그렇게 팔았다 했을 경우에 양도세로 다 내게 된다니까. 부동산으로 그렇게 돈을 쉽게 번다?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20년 들고 있었다니까요. 물론 살려고 거주의 목적으로 샀어. 들고 있었던 거고.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는 뭐 외국으로 신랑이 주정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거기 살고, 그 다음에 또 뭐 애 학교 때문에 또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한 20년이 넘게 흘러갔던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뭐 최저시급 오르고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어 올라갔던 거지. 무슨 상승장에 뭐 집을 몇 개씩 들고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다 그건 지어낸 말이지.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우파 좌파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내가 봐서는. 예.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색깔은 비슷해. 과거에 얘들이 전두환 시절에 한거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라 가지고는 색깔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딱 봤을 때에 우파가 맞다, 좌파가 맞다, 그러기 이전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딱 삼았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시절에 공부했던 시절의 그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았다라는 거지. 일반 시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과거에 민주항쟁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틀렸던 거고. 근데 내 관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는 국회에 보니까 종북주의자가 많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 만한 했던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깔아뭉개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는 깜빵에 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은 그 좌파들의 뭐 전략 아닐까요? 그것도 모르겠어. 일단은 나는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깜빵을 보내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러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누군가가 다쳤다, 사고가 났다 그랬으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그냥 풀어주고 이제는 정치계도 조용히 가야 되는 거야. 너무 들쑤신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들쑤시는 거야 너무.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뭐 계엄이 나쁜 것처럼 막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계엄 선포권을 없애든가.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애들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계엄 선포권이 나쁘면은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을 없애야 되는 거야. 안 없앴잖아. 난 그게 더 아이러니하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김민석이 국무총리 자리로 앉았는데 문제가 크다니까. 김민석이 국무총리 자리로 앉았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커. 일단은 뭐 과거의 종북주의 주사파 이 세력들을 보면은 거기에 김민석은 포함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주사파 명단 하고 있잖아요. 쭉 보면은 주사파 명단 하면은 나와. 그랬을 때 김민석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김태년, 최재성, 송갑석,
기동민, 박용진, 강훈식, 김영진, 강병원, 김형건, 박완주, 박홍근, 그 다음에는 서영교, 어기구, 위성곤, 위원우, 세인호, 김성환, 김정호, 그리고는 쭉 와가지고는 보면은 신동호, 백원우, 송인배, 윤건영, 한병도 쭉 봤을 때 김민석은 없었다라는 거야. 이석주, 정희찬, 구자필, 정진상, 강위원, 김영진, 강훈식, 이규민, 또 쭉 보면은 그래, 그들이 주사파야. 아까 전에 불러준 거. 그게 김민석은 없었고, 근데 단지 김민석은 과거에 미국 문화원 점거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는 깜빵 4년 살았다라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싫다 싫다 그래도 김민석을 그렇게 자리에 앉혀놨던 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뭐 어떡하겠어. 국민 주권 정부 그랬지만 국민 주권보다는 의원 주권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 개나 소나 하라고 만든 계엄이 아닌, 그래, 개나 소나 하라고 만든 계엄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한 근한이야. 종북, 우리가 생각했는 종북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김민석이 국무총리로 지금 자리로 앉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지.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로 해서 남북 통일이 되어야지. 베트남처럼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한덕수보다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왜? 한덕수 그분이 어때? 한덕수 그분은 또 왜 또 진짜 한덕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다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다 풀어줘. 왜 전부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좌파 나빠. 빨갱이가 아니면 풀어줘야 된다니까. 북한 세력이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거야. 왜 죄 없는 엄한 사람을 다 집어넣고 그러냐고. 국민들이 쉬쉬쉬 한다? 이상하다고. 그러면은 좌파가 나중 되면 몰락할 수도 있어. 한덕수, 그 다음에 윤석열 다 풀어줘.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들을 그렇게 깜빵 보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종북 애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보니까.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북 애들이 댓글 달고 그러는 것 같아. 북한 간첩 애들도 많은 것 같고. 문제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시절에 김대중 정권 잡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는 종북 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 판을 치기 시작을 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지. 20년 뒤 되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좌파 세력이 계속 정권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20년 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라고. 응? 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또 왜 다 깜빵 보내?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되는 게 좋아? 특히 정여 상속은 유산 다 폐지. 금투세는 아직 안 매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거 폐지돼야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정여세 상속세 이거 매긴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고 싶다 이러면은 정여세 상속세 유산세 이거 폐지시켜야 되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진짜로 정여세 상속세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그렇게 저렇게 많은 종북주의자가 있다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전부 다 깜빵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는 거야. 국민들한테 망각을 시킨다니까. 모든 국민들의 행동이 자유로운데 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상속세, 증여세 저걸 거두는 거 봐봐. 저게 뭐 부의 대물림을 막는 거 아니겠어. 일단은
김민석이 국무총리로 자리에 앉았는데 국민주권정부 운운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언성이 높으면은 김민석이 자리에 안 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 말만 뭐 그들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뭐 김민석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얘들이 하나 내세운 거 있잖아. 의원주권정부. 그것도 한번 얘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주권정부보다도 의원주권정부가 더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 뽕 들어가는 사람이 우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게 전부 다 구란이야, 따져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가 아니라 저 애들이 하는 게 독재인 거야. 이렇게 조금 관점을 다르게 더 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모 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으로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야. 어떤 정치적 이념? 사회주의. 정치적 이념으로는 사회주의고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보면은 공산주의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야, 국회에. 그런 국회에 있는 세력들이 다 뭐 과거의 종북주의 세력들 아니야. 종북주의 세력들은 뭘 보고 이야기를 하냐? 북한 세력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걔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지 말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정권은 누가 잡냐? 북한 세력이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자들이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호를 하는 거 아닐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법을 만들면서 헌법 1조에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명시가.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공산국가야. 베트남이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를 했다 그랬지. 북베트남은 뭐 레닌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남베트남은 자본주의야. 근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빨아당긴 거지. 과거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전에서 아니라 베트남전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 70년대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남자들. 그래가지고 그때 월남전 참전 해가지고 살아온 용사들한테 지금까지도 혜택이 있잖아.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다 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거 다 풀어줘. 여기는 한국이지 북한이 아니라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를 왜 전부 다 하야시키고 깜빵 보내고 그러냐고. 전부 다 돈 준다 그러니까 해발레 그러니까 좋아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어제 영상 남겼잖아요. 수출, 특히 뭐 뷰티부터 시작을 해가 식품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급 최대야. 뭐 제2의 IMF, 그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제2의 IMF라고 이야기했어. IMF는 아니야? 달러가 없다라는 게 IMF야. 참, 그 시절에 그랬다고. 그러고는 IMF는 기간 이름이고, 개뿔 모르면서 뭐 하면은 IMF는 IMF. 수출이 꼴찌 무슨 꼴찌야. 역대급 최대라 그러는데, 야, 이때까지 중에서 뷰티하고 식품에서 수출이 최고다. 누가 꼴찌라 그래? 꼴찌라고 했는 그놈이 개뿔 모르는 놈이야. 응? 개뿔 모르는 놈이라고, 그놈이. 나 그 애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맨날 입에서 처발린 건 거짓말만 하고. 그렇지? 풍나가, 너 보냐? 너 내가 그냥 놔두는 거는 한 번씩 바른 말도 하기 때문에 내가 놔두는데, 사람 모함하고 음해하고 하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나 모함하고 음해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좀 그만해라. 응? 문 때 매일 국힘이 베네수엘라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국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국힘에서 왜, 문정부 때 그렇게 돈을 풀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왜 나는 그거 봤을 때 국힘이 좀 약간 오버한다라는 것도 생각은 했었어요. 무슨 베네수엘라가 돼. 왜 베네수엘라가 되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경우가 좀 있었지.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좌파가 좀 포퓰리즘으로 가는데, 그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냐? 그럼 많다라는 거겠지.
근데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뭐 60 넘어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불과 뭐 한 5년 전만 해도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53세가 은퇴야. 길게 가도 55세고. 근데 지금은 60세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좋아진 거지.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을 모함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처음부터 다 뭐 찌라시에다가 모함에다 거짓말에다가 난 보고 있으면 진짜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야. 그러지 마. 정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짜증난다니까. 처음 다 보면은 종북 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야. 마마님 주식만 오르면 이재명 푸틴 만들어준다며. 진짜 그렇지. 내 주식 올려주면은 이재명 푸틴 만들어주는데 내 주식이 안 올라갔으니까 푸틴 못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씨도 푸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 종목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졌어. 사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자꾸만 비하하듯 그러는데 웃기지 마.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야. 과거하고는 달리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져 있다니까. 입지가 넓혀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입지가 예를 들어서 1km 다 반경이, 근데 지금은 10km라고 반경이. 그만큼 대한민국 입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넓혀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잘하는 건 있어. 과거에는 뭐 일본 아니면 미국이었잖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유럽 쪽으로 좀 이렇게 발을 뻗는 이런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 그 유럽 쪽으로 뻗고 그다음 동남아 쪽으로 뻗고 그러면 됐지. 진짜 와가지고 또 주연이 아니라니까. 삭제. 나는 현대건설이라고 그래서 신랑이 현대건설 왔다 그러는데 뭘 그래. 우리는 현대건설 펜트 굴렸던 사람이에요. 본사 근무하고. 현대건설한테 뭐 자꾸 자기 그 종목 올리고 싶어서 그러지. 웃기지 마. 현대건설 최소 10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문제가 큰 거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건설 뭐 쭉쭉쭉쭉이야. 국민 주머니에 돈이 쌓여야지만은 국민의힘도 지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재명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다음 대통령 우는냐고. 응? 봐봐. 한덕수 그분도 혹시나 싶어가지고는 깜빡 쳐넣으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대통령 또 한다고 운운할까 싶어가지고 깜빡 쳐넣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 대통령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깜빡 쳐넣는 거야. 얘들이 인재를 뭐 전부 다 하는 거지. 자기네들한테 인재가 없으니까. 사실 좌파 쪽에 인재는 없어. 이준석이 이번 대선 때 김문수한테 확실하게 표를 줬었으면은 나중에 밀어줄 수도 있었는데 생각을 잘 못한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천송이가 정말 욕 나온다, 속 디비진다 그랬는데, 그렇지. 좌파 하는 거 보면 막 짜증난다니까. 응? 밥이 안 넘어간다.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여긴 북한이 아니야. 제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다 풀어줘. 왜 자유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진짜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는 사람들보다도. 드론을 날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드론. 응? 북한 비행기? 그건 북한이 날렸다는 거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북베트남, 남베트남. 지금은 그냥 베트남 그러지. 과거에 북베트남은 뭐 공산주의였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였어. 그래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를 해가지고는 지금 뭐 걔들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우리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때 하노이에서 어, 북미 정상회담 그거 있었던 거 아니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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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나는 왜 하노이에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당시 때는 생각해보면은 완전 아찔했다니까. 진짜 아찔했어.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푸틴하고 손을 잡았잖아. 그러면은 러시아가 민주주의라 그래 일명 걔도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럼 푸틴이 장기 집권해가지고는 독재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북한이 어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뭐 민주주의가 뭔지 그들을 좀 지켜보고 그들을 좀 카피해가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 되어가지고는 통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애들이 제네바 협정으로 해가지고는 남북이 갈라졌어.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리고 2년 뒤에 그 애들이 통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무산된 거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는 70년대 중반으로 해가지고는 베트남전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미국이 패하고 그러면서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이 먹힌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애들이 공산주의가 된 거지. 나도 하나 시스템 그래 하나 시스템 괜찮은데 오늘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 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걸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또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시스템은 진짜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하나 에어스페이스보다도 하나 시스템이 난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지금 이제는 ICT로 가져야 되는 거야. ICT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야. IT는 정보 기술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는 ICT가 들어간다.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AI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이러니까 한 방이 아니라 양방이 주고받고가 된다는 거죠.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처리, 전송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포괄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 기술의 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이 결합된 분야를 의미한다. ICT는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는 거야. 뭐 이제는 ICT야. ICT의 예시로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쭉 나오지. 그러면은 뭐 하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방산이니까 옛날엔 그냥 레이더망을 보고 그러고는 적을 맞췄다 이랬지만 이제는 뭐 인공위성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 원거리에 있는 적도 인공위성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그 정보를 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는 원격으로 해 가지고는 투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오버 같지? 아니라니까. 진짜야. 총으로 쏴도 대포로 쏴도 원거리겠지. 그렇지만 그 레이더망에서 딱 보여지는 거기서 한계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공위성으로 쏴주는 거야. 쏴주고는 그 더 멀리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는 레이더망에 잡혀진다라는 거지. 그러고는 딱 표적을 딱 삼아가지고는 투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ICT야. 그렇게 따지면 하나 시스템이 괜찮다라는 거지. 내가 봤습니다. 애널? 아니 나 애널 거 안 봐. 부동산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정권사 애널리스트 별로 안 믿어. 좋은 일 안 시켰음. 누가 내가? 민주당도 좋은 게 있고 국민의힘도 좋은 게 있고 서로 이렇게 상호 시너지 효과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되는 거지. 한쪽에서만 그러면은 진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자본주의다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만 생각하는 걸 주장을 하면은 공산주의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된다고. 미미 맞아. 보기 드문 종목이야. 한시 그래. 미래는 하나 시스템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을 거라니까.
쭉 보잖아. 보고는 난 내가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아무튼 너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우위로 가도 안 되고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우위로 가도 안 되는 거야. 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그렇다 그래도 독식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이런 거게 있어줘야지.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